네, 그러면 미키 감독님과 두 분 배우님께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 뵙게 된 소감. 사실 어제부터 오픈토크로 해서 계속 이제 여러 관객분들을 만나보게 했는데 이 스타리움관을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은 아주 넓은 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짧게 인사 말씀과 함께 올해 부산영화제에서의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こんにちは、ピンクです。こういうでかいスクリーンです。こんな大きなスクリーンで大丈夫だったでしょうか。ちょっと皆さんのことが心配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태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봤는데 스크린도 너무 커요. 이 큰 스크린을 여러분들 보셔서 과연 괜찮은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넥트에서 1학년을 맡은 김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시리즈 처음 이렇게 선보인 분들이랑 대화 나누려고 하니까 긴장도 조금 되고 많이 설레기도 하는데요. 오늘 재밌는 대화 많이 나누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해서 동수 역을 연기한 배우 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저희가 영화는 아니고 이제 시리즈물인데 이렇게 큰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커넥트를 보셨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좀 부럽습니다. 네, 저도 큰 화면에서 보고 싶은데 저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서로 편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행사는 게스트분들과 관객분들의 만남이 중요한 거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문을 여는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여러분께 바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께 이번 작품이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 또 감독님이 처음으로 한국에 오셔서 한국 스태프들과 배우들과 함께 하신 작업이에요.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スタジオドラマの残坊から話をいただきまして、あなた向けの企画があるからやってみないかっていうことで呼ばれて、その時に、普通だといろいろ助監督とか日本から来たりとかスタッフ半分半分でや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じゃあ自分だけで行くので全部優秀なスタッフと韓国の優秀なスタッフとキャストを集めてくださいというところから始まった今度です。 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한국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제작사가 있습니다. 그 제작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요. 감독님한테 딱 맞는 기획이 있으니까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통은 사실은 조감독을 뭐 일본에서 데리고 온다던가 또는 스태프들을 간판을 샀다던가 이런 작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감독님만 딱 와서 이제 하는 경우가 됐는데요. 굉장히 우수한 스태프들 많이 붙여주셨고요. 그리고 우수한 한국의 배우분들도 붙여주셔서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네, 두 분 배우님께도 질문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이번 작업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시나리오 느낌이 어땠는지와 그리고 완성된 이제 결과물을 봤을 때 좀 차이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각각의 소감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들었던 생각은 우선 웹툰 원작도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웹툰 원작도 되게 스크롤 정신없이 내려가면서 봤던 기억이 있고 또 아무래도 회차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회에 맞는 그 기승전결이라든지 또 엔딩의 어떤 그런 마무리들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정말 그 서사가 있고 뒤에 그 방대한 에너지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이야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도 너무 신선하고 또 흔하지 않은 이야기여서 그 점에도 상당히 매료했던 것 같아요. 그 화면을 직접 보셨을 때 구현된 것들을 이제 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는지? 연기하면서도 이제 감독님과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CG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이제 감독님께서 CG를 잘 구현해 주셔가지고 저도 시사를 하면서 많이 놀랐고요. 그 정말 그 이후에 이제 감독님 보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혜준 배우님. 네, 저는 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그 커넥트라는 이 시나리오를 받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했어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읽어보는데 굉장히 제가 집중력이 좀 약해서 대본을 한 번에 이렇게 다 읽지 못하는데 되게 앉은 자리에서 제가 받은 대본을 단숨에 읽어버릴 정도로 그 엔딩 씬이 항상 다음화가 궁금하고 약간 기다려지게 이렇게 써져 있어서 되게 빠르게 대본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배님들이 출연하시는 것도 그렇고 미기 아카시 감독님이 연출하시는 것도 저에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바로 작품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제가 읽었던 것처럼 이 완성된 걸 1부부터 3부까지 봤을 때 다음화가 계속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3부 끝나고는 12월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면서 좀 속상했던 기억이 잠깐 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마이크를 바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기 제일 뒤에 계신 분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제 지구비 할 때 이렇게 마이크 가져다 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없었는데. 네, 질문 드릴게요. 정현 배우께서 부르실 때 그 극중에 기타 치면서 그 나오는 노래 있죠. 혹시 직접 부르신 건지 그리고 그 곡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생각이 있으시면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직접 불렀습니다. 불러드릴까요? 근데 노래 가사가 저는 처음 이 노래랑 가사를 접했을 때 음도 되게 어려웠고 가사도 뭔가 되게 철학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전에 감독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 대한 어떤 애환, 고충,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그러면 앞에만 높은 음소 낮은 불 문지르고 음이 틀린 것 같은데요. 부딪히면 나의 손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부르실 때 여기저기 이제 녹음하는 소리들이 들린 것 같은데 이 곡은 선호정아님이 이제 만드신 곡이고 여러분의 여러 같은 반응이 있으면 아마도 음원이 출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여기 앞에 계신 분께 한번 손 빼네. 첫 번째 줄에. 네,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건데요. 이런 장르 영화를 지금 제가 보면서 너무 논란점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영화를 한국에서 콜라보해서 시도를 해주신 거에 대한 감독님께 되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SF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면서 굉장한 CG들이 또 적용이 되고 있는데 헐리우드에서 보면은 배우들이 그런 CG 연기를 할 때 조금 또 회의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인터뷰를 들었거든요. 또 이제 사람과 사람의 연기가 아니고 약간의 또 연출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연기들을 하면서 또 앞으로의 연기나 아니면은 힘든 점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두 배우님들께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혜인 오빠에게서 CG 연기를 할 기회가 좀 비교적 적었던 것 같은데요. 많이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많이 봤었는데, 저도 이제 뭐 무슨 기회가 있어서 CG 연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해보고, 아, 오빠가 정말 외롭고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한 번은 굉장한 CG 이렇게 연기를 해야 하는 씬이 있었는데 정말 집중해서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나왔거든요. 이게 제가 그때 이제 연기를 굉장히 현타가 많이 정말 그 선배님들 CG 하시는 선배님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외국에서 그 연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헐리우드 배우들 정말 이게 저도 관객으로서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건 진짜 일이구나 일.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진심을 다해서 했는데 혜준 배우 말처럼 밖에서 모니터 쪽에서 피식 막 약간 이렇게 스태프들끼리도 막 이렇게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 스태프분들도 웃음을 참느라고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당한 집중력을 요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CG 연기할 때. 웃음의 종류도 되게 많은데 피식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많았네요. 이건 감독님께도 추가로 좀 질문을 여쭙고 싶은데 이 CG 연기를 할 때 어떤 디렉팅을 좀 주셨는지 감독님은 완성된 화면에 대한 비전이 계셨을 테니까 어떤 조언을 좀 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2人に関してはあまり細かな指示じゃなくてやっぱり僕らは共通の脚本台本というものを持ってそれぞれみんな家に帰って明日のことを考えて自分のイメージに組み立ててくるんで、それを現場でぶつけ合うというよりも混ぜ合わせるという作業なのでそんなに、もう CG というのも普通にカメラがあって撮るのと同じような撮影現場が多くなってきたので特に CG のシーンでお二人に対して指示を出して苦労することはなかった非常にみんなイメージできる自分でイメージしているので、楽でした。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분께 두 배우님께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공통적인 언어인 대본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일 촬영이 끝나고 다음날 촬영이 있을 경우에 두 분 다 집에 가셔가지고 아마 다음날 내가 촬영하는 게 이런 이미지일 거야 라는 걸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고 완성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의견을 부딪히거나 한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주고 화합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 촬영과 똑같이 CG도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냥 촬영하는 것처럼 똑같이 편안하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두 분한테 지시를 하거나 한 건 없고요. 두 분이 가지고 온 이미지 그대로 촬영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현장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영화가 공동 창작 예술이라는 게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저기 중간에 계신 남성분 보이시나요? 네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3화까지 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다면 이유 설명을 좀 궁금하고 앞으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게 될 관객들에게 어떤 마음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즐겁고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말씀하셨던 대로 도시에서 지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이 부분도 3부까지 저도 시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고 또 마음에 드는 장면은 그 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정진석과 하동수가 처음에 그 커넥트 되는 그 순간이 되게 저는 그걸 연기했던 순간이 되게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 커넥트 됐을 때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고, 그 이후로도 계속 커넥트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차별화를 두면서 연기를 해 나갈지 좀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다양한 종류의 고통을 겪는데 이게 팔이 잘렸을 때 어떻게 부러졌을 때 이 고통을 되게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표현할까, 그게 진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납치돼가지고 제가 장기가 이제 빼앗기고 눈이 빼앗겼을 때는 고통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커넥트 됐을 때 아마 그 경표 배우 말로도 저는 뺏긴 쪽이고 거기는 이식이 된 곳이니까 제가 더 아프지 않았을까 해서 그 아픔의 표현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고요. 또 앞으로 12월에 이제 오픈을 했을 때 디즈니 플러스에서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는지는 우선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제작 환경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많은 분들의 어떤 도움으로 인해서 감독님과 한일 협작이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보고 있는데 좀 동수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다크 히어로일 수도 있고 좀 찌질한 히어로일 수도 있는데 옆에서 그냥 좀 귀엽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멋있거나 되게 만능 정의로운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늘 봐왔던 히어로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측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측은한 히어로라는 게 되게 적절한 오디인 것 같고, 앞선 행사들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혜인 배우의 고통 퍼레이드를 볼 수 있는 작품이 어떻게 다르게 아픈가를 한번 구별하시면서 보는 것도 작품 보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질문은 이제 김혜준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주신 인상 깊은 장면이라든지 본인이 좀 더 자랑하고 싶은 장면과 이후에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서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한 당부의 말씀. 저는 사실 1부에서 3부까지를 꼽자고 하면 사실 제가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화들이어가지고 1부에서 3부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동수의 조력자 역할이니까 동수를 처음 만난 그 씬들이 저는 그게 저한테도 거의 첫 촬영이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고요. 이제 3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랑이의 그런 미스테리함이 조금씩 이제 풀리기도 하고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 감독님 배우님들 다 이 스포 금지령 때문에 엄청 답답해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답답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12월에 이제 공개되는 시리즈 나머지 4, 5, 6부에 대해서 더 기대감이 커지지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이번 저쪽에서 네, 그 여성분 검은색 옷 입으신 분 보이시나요? 손 한번 다시 들어주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감독님하고 배우님들의 언어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출을 이제 배우님들과 감독님이 서로의 장면의 완성도를 위해서 상의를 할 때 같은 언어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겪어봤을 때 조금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그 언어의 차이에서 어려움이 혹시 연출과 연출과 배우님 사이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혹시 촬영장에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나 아니면 좀 관객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에피소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감독님께 먼저 한번 답변을 들어볼까요? もう自分もそういうふうに最初心配してたんですけど、逆に本当になかったですね。困難言葉が多分言葉が通じるとお互いに、会話をするで語り合うことで一つ、ね、自分の自己主張をするそこでこうしたりこうしてそれ変動するこうするこうするそこで一つ、何か、仕事をしたというか何かどっか安心したり満足したりするっていうことが生まれてくると思うんだけどそこでお互いに直接言葉を交わすっていうものがなくなった時に、もちろん通訳の方を通して話してるんですがやっぱり気持ちでつながり合うというかお互いにこの人きっとこういうふうな表現してるけどこういうものなんだっていうお互いリスペクトするっていうそういう、時間を過ごせたんで非常に自分も驚いてますけどやっぱり、映画とかこういうシリーズの、物語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監督と俳優っていうのは大事なのは言葉じゃないんだっていうそれは学びました。 네, 사실은 감독님도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걱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혼자 딱 들어가셔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통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서로 말이 통하면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주장도 생길 것이고 어떤 자기 주장을 그대로 상대방한테 관철시켰을 때 나는 좋은 일 했다, 나 한 가지 이랬어, 나의 의견이 그대로 전달이 됐어 라던가 그런 쪽에서 안심이나 만족감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사실은 말이 안 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이 뭐냐면요 물론 통역은 되셨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음과 마음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요 대본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대본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된다 또는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서로 느껴지니까 그거를 서로 존중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저희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 힘든 것이 없었고 오히려 아마 이런 영화 작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처럼 이런 시리즈 작업을 할 때 있어서 감독과 배우한테는 서로 말이 중요하지 않구나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번 작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냥 문득 제가 예전에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정의상 감독님의 그때 수상소감에 우리는 영화라는 공통의 언어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게 기억이 남는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시리즈겠죠. 시리즈라는 공통의 영상이라는 공통의 언어가 있어서 계속 말씀 들어보면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장벽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배우님께는 기억에 남는 혹은 전달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양보의 미덕을 계속 발휘하고 계신데 아, 네, 저는 되게 촬영장에서 신기한 경험을 한 기억이 있어요. 이제 연기를 하고 감독님이 컷 외치시고 보통 이제 다시 배우들은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감독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이렇게 같이 찍은 걸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점점 일본말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너무 이게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을 다 했을 거예요. 그 커넥트에 나오는 배우분들이 알아듣고 있어요. 감독님 뭘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도 이제 감독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손짓과 어떤 제스처나 이런 바디랭귀지를 쓰셨는데 촬영장에서도 배우들한테 그렇게 온몸을 활용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쏙쏙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 걸 했던 게 제가 하려던 말이었는데 저도 좀 신기했던 게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하고 감독님이 디렉을 주시려고 오시면 아 내가 이거 잘못했을 것 같아 라고 이미 알고 있고 감독님이 일본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통역을 해주시기 전에 제가 그냥 알아듣고 아 됐다 하고 이렇게 하고 한 적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약간 자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 대본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같구나, 같은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좀 더 단단해지고 좀 더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할 때도 느끼는 건데 사실 온라인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가 대화 이상으로 많은 정보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제 겪고 있는 건데 이 현장 자체가 그런 연기들들 어떻게 보면 오감 이상의 어떤 연기들을 보여주는 커넥트가 되는 현장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이쪽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일 뒤에 계신 분께 마이크 보이시나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계속 해서 죄송한데 손 한번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저 감독님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두 분 배우분들에게서 어떤 강점을 느끼셔서 캐스팅을 하게 되셨는지 캐스팅이라는 게가 궁금합니다. 그 대사에도 눈빛이 좋네요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정말 눈빛만 보고 캐스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한국 영화 감독님 한 분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はいドンスっていう役はやっぱりなんていうかなお芝居するというその人の中に、孤独感ドンスの孤独を、本能的に理解するっていうそういう要は生きることとか演じることとかについて、いつも深く考えている人決して彼は自分が孤独であるっていうことはセリフで言うわけじゃないのでもう見てる側がそれを感じるっていうそれができるのは彼しか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 먼저 이제 정혜인 배우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저희가 여러분들 동수 역할을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이게 연기라기보다는 사람 안에 있는 동수의 고독감 이거를 본능적으로 이해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냥 평상시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연기자로서도 마찬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 동수라는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코 내가 고독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 이게 그대로 보는 사람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연기가 또는 그런 사람을 감독님이 원했는데 그게 가능한 사람이 아무리 살펴봐도 정혜인 배우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어려웠어. 彼女の場合は同じですよね。要は、見ていただいて、
3話までだと本当に謎の女性、どうしてコネクトにこれほどこだわってるんだっていう、それがだんだん後のお話で分かってくるっていうお話なんですけど、要は一番ある意味ではみんなを裏切っていく、変化していく役、やっぱそれを演じるのにやっぱり表面だけの演技で、本当のお芝居で表現するより、その前になんかしっかりとした自分を持っているで、役柄を自分の体というか自分の脳を通して自分なりにストレートに表現してくれる、そういう人じゃないと全部が嘘になってしまうので、何度かいろいろお話しして、彼女だったら絶対いけるなって思ったのでキャストをしました。 네, 그리고 김혜준 배우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3화까지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미스터리한 그런 인물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 사람이 커넥트에 집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4화 이후를 보시면 굉장히 해결이 될 텐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잠깐 조금 스포를 해드리자면 이 김혜준 배우님이 4화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고 어떤 의미 배신까지 여러분들 배신감을 느낄 정도의 변화를 이제 거듭하거든요. 근데 그런 연기가 표면적으로 그냥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감독님이 원하는 거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캐릭터를 자신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중심에 있음으로써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몸으로 느끼고 뇌로 이해를 해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 가능한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로 거짓이 아닌 표현할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을 했을 때 얘기를 몇 번을 해봤더니 정말로 이 배우님은 그게 표현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에 바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번째 질문 또 답변을 해주시면 좋아하는 감독, 한국 감독 중에 언급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昔キム・ジユンさんのデビュー映画「クワイエット・ファミリー」を日本でリメイクした部分があって、この区長の映画祭かなでいろいろちょっとお話しさせてもらって、やっぱり彼をその時まだ、お互いそんなベテランではなかったんだけど、同じ時間を違う国で過ごしながらそれぞれキャリアをライバルっていうわけじゃなくて非常に、意識して彼が成功していくっていうのを自分のことのように嬉しく思う存在です。 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김지훈 감독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지훈 감독님의 영화를 일본에서 리메이크를 하셨거든요, 감독님께서. 근데 이제 그거를 부천에서 소개를 하는 기회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 서로가 베테랑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런 캐리어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같이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캐리어를 쌓아 나갔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라이벌까지는 아니지만 그가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서로서로 지켜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가장 크게 꼽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김지훈 감독님께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을 더 받고 싶은데 쉽지 않은 기회니까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더 많은 질문을 받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사실 어제부터 이제 계속 만남을 이어가셨잖아요. 약간 소회랄까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하나 부탁드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4, 5, 6화에 대한 기대 포인트도 하나씩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커넥트 작품이 조금 무서우셨죠? 네. 더 무서운 사실은 3부에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거를 보고 뭐야? 왜 끝났? 이렇게 약간 망치를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만큼 빨리 뒤 이야기를 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실제 답답함을 지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앞에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이해는 되는데, 저희 같이
12월까지 잘 기다려봐요. 그리고 나오면은 저도 그때 같이 볼 거니까 재미있게 커넥트 12월 디즈니 플러스에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내서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 작품 관심 가져주시고 보러 와주셔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3부까지도 재밌었잖아요. 그때 저희 4, 5, 6부가 대본으로만 봐도 더 훨씬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12월에 개봉하면 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그때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話に向けて、今のところまではドンスっていうのは自分の人生というか自分自身から逃げて世の中から逃げてひっそりと、生きてきたわけですけど、彼はこの後いろんなことに遭いながら自分の能力を生かして積極的に生きていく、戦うということを判断していくので物語もすごく急展開していきます。ぜひ本当に楽しみに待っていてください。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아까도 저희가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동수라는 이 캐릭터도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사회로부터 굉장히 도망치는 약간 비겁한, 아까 말씀하신 찌질한 이런 이미지도 이를 삼아까지 좀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아마 아까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마 동수도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살려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굉장히 급전개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4화 배우가까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 전해드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극장에서 보고 그리고 다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이 체험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서 게스트분들 대장을 먼저 도와드리고 여러분 대장을 안내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